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말 한마디,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요. 히말라야 기슭 아래, 아직도 소를 타고 학교를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엔 작고 뉴스엔 잘 나오지 않는 그곳. 그런데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병원에 취직할 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 현실. 거리의 간판이 바뀌고 아이들의 첫 외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글이 된 나라. 한국의 간병 시스템, 한국어 교재, 심지어 버스 노선도까지 복사해 자기만의 미래를 짓고 있는 이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작 23살. 이름은 디파. 가족과 마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한글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한 그녀.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파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23살 여자예요. 간호조무사 수습생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포카라에서 타나운 지구로 향하는 낡은 시외버스 아니었거든요. 언니 결혼식 준비로 친척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좌석 앞쪽에 빨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어 간병사 양성과정 모집.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아주머니가 그 전단지를 뜯어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거 진짜래. 코이카랑 코이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코이카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 말로는 한국 정부에서 네팔 사람들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저는 그때까지 딱히 꿈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포카라 시내 작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동생들 밥 해주고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 전단지가 펄럭였어요. 한국어로 쓰인 글자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가자 전원 한국어 중급 이상 필수. 이 문구를 읽는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기분이었죠. 한국어요? 전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BTS 노래 가사 몇 개 따라 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한국어가 뭐길래 이런 기회에 문이 되는 걸까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애가 딱 좋겠구나. 젊고 성실해 보이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콩콩 뛰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디파야, 꿈꾸는 건 좋지만 현실을 봐라.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빨간 전단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어가 제 인생의 관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한국 지도를 찾아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대전이라는 곳은 또 어딘지 궁금했거든요. 창밖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디파, 너는 반드시 한국어를 배울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도 그 빨간 전단지가 계속 보였습니다. 한국어 학원 상담을 받고 나서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포카라에서 제일 좋다는 한국어 학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급까지 가려면 최소 8개월은 걸립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15만 루피예요. 15만 루피라니요. 제가 병원에서 한 달 벌어서 받는 돈이 겨우 12만 루피였거든요. 게다가 그 돈으로 집안 살림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요. 8개월이면 120만 루피입니다. 저희 집 1년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마당에서 풀 뜯고 있는 물소 2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물소들이었어요. 저희 집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물소 팔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디파야, 그게 우리 마지막 희망인데 어떻게 팔아? 그래도 한국 가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셨던 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보자.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물소 2마리를 팔아서 80만 루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0만 루피가 부족했어요. 그때 언니가 말했어요. 디파야, 내 혼수 반지라도 써. 언니는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첫 인사드릴 때 끼고 갈 금반지였는데 말이죠. 언니, 그건 안 돼요. 괜찮아. 반지는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회는 지금뿐이야. 언니와 함께 전당포에 갔어요. 반지를 맡기고 30만 루피를 받았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미안해, 언니. 미안해하지 마. 대신 꼭 성공해야 해. 마을 사람들 반응은 차가웠어요. 디판의 집은 정말 무모하다. 여자가 뭘 그렇게까지 해서 외국 가려고 하나. 물소까지 팔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학원 등록하는 날 어머니가 제 가방에 뭔가를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BTS 배지야. 시장에서 사온 거야. 작은 보라색 배지였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어 배우겠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해뒀어. 힘들 때마다 이거 보고 힘내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편이셨던 거죠. 학원 첫날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디파 씨,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마을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마을 파르카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동네 아줌마 몇 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디파야, 한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라고 하더라? 안녕하세요가 맞나? 아줌마들이 제게 한국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초보인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식당 아저씨가 메뉴판에 한국 음식 이름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물론 만들 줄은 모르셨지만요. 그냥 한국어 연습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디파가 한국 가면 이런 음식 이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한국 찬송가를 구해오셨더라고요. 주 은혜임이 넘치도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덩달아 배웠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방과 후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한국어 공부를 했거든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라디오를 틀었어요. EBS 한글날 특집 방송이 나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발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공책에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때로는 10명씩 모여 앉아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보자.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디파야, 내가 한국 가면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겠구나. 그런가요? 그럼 파르카 마을에서 한국 간병사 나왔다고 하면 다들 알 거야. 이장님은 심지어 마을 게시판에 제 사진까지 붙여놓으셨어요. 파르카의 희망, 디파라고 써놓고 말이죠. 하지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코이카 면접 전날이었어요. 이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디파야, 이거 너한테 주려고 했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편지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써준 거야. 편지를 펼쳐보니 마을 사람들 서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장님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디파야, 우린 너를 통해 한국을 본다. 내가 한국에서 보여줄 우리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다. 파르카 마을 전체가 너를 응원한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 마을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잖아.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코이카 면접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파르카 마을 전체가 저와 함께 있었거든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어요. 코이카 면접에 합격하고 한국행 연수생으로 선발된 거죠. 카트만두 공항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히말라야가 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코이카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대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여긴 진짜 한국이에요. 진짜 한국이라니요. 뭔가 설렜어요. 대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깨끗하다였어요. 도로도 건물도 사람들 옷차림도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푼 후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간병 실습 시간이었는데 진짜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맡은 할머니는 70대이셨어요. 처음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어머, 외국 사람이네. 네, 네팔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다정하니?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같은 연수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몽골에서 온 바트채책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디파, 너 너무 한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우린 어차피 외국인이야.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저는 바트채책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전 한국인처럼 행동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순진해. 여긴 우리가 배우러 온 곳이지 친구 만들러 온 곳이 아니야. 바트채책과 처음으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환자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배우겠어요? 그날 오후 실습 시간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고마워.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네. 할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내가 웃어주고 내 말 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신했어요. 바트채책 말이 틀렸다고요. 저는 여기서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디파예요.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답장이 왔어요. 이장님이었습니다. 디파야, 우리 마을 자랑이구나. 몸 건강히 잘 지내라. 그날 밤 저는 대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간병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연수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아파. 기숙사 룸메이트가 깨서 물어봤어요. 디파,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죠? 룸메이트가 당황하면서 교육원 당직실에 연락했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왔어요. 충북 대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아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접수하는 간호사가 무표정하더라고요. 보험증 있어요? 저는 연수생이에요. 코이카에서 온. 아, 외국인이시구나. 잠깐만요.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서류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료 용어들이 들려왔어요. 위경련 의심 환자 3번. 조영제 검사 필요. 내시경 준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쓰는 말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제 차례가 안 왔어요. 다른 환자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저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외국인 환자는 서류 확인이 복잡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네, 정말 아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곧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그 간호사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거든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위경련이네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요? 새로운 환경, 언어 장벽, 이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을 처방받고 수납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국비 연수생이시죠? 비용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 순간 뭉클했어요. 한국 정부가 저 같은 외국인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로 나와서 저는 조용히 구두를 벗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바트 채책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 뭐가 좋아? 기다리게만 하고. 그래도 결국엔 잘 치료해줬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손님이니까. 바트 채책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날 밤 교육원 뒷마당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처럼 되고 싶다고요. 환자가 무서워할 때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잘 치료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건강 조심해라.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간병사가 되겠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복도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거든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파르카 마을 친구들아. 디파 언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어제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줬어.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여기 사람들이 처음엔 차가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아픈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꿈이 있으면 끝까지 도전해봐. 언니가 여기서 증명해줄게. 녹음을 마치고 마을 이장님께 보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틀어주시기로 했거든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디파야, 마을 아이들이 다 들었어. 모두가 울면서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너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15명이나 된다. 15명이요? 제가 떠나기 전에는 3명뿐이었는데 말이죠. 교육원에서도 제가 만든 복원 한글 노트가 화제였어요. 한국 의료 용어를 네팔어로 번역해서 적어놓은 공책이었거든요. 디파 씨가 만든 이 노트 정말 잘 정리했네요. 김 교수님이 제 노트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연수생들도 참고하면 좋겠는데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며칠 후 김 교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디파 씨, 외국인 간병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 참가해보는 게 어때요? 스피치 대회요? 네, 전국 규모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거죠. 저는 고민됐어요.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디파 씨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바트 채책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스피치 대회 나가기로 했어. 왜? 괜히 창피만 당할 텐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거든. 바트 채책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디파입니다. 발음도 연습하고 손짓도 연습했어요. 일주일 후 마을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디파야, 너 때문에 우리 마을에 디파 한국어방이 생겼어. 한국어방이요? 응, 마을 회관 한쪽을 한국어 공부방으로 만들었어. 내가 보낸 노트 복사본도 비치해뒀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마을 전체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또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어요. 친구들아, 언니가 곧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해. 무서우면서도 설레. 너희들이 응원해주면 용기가 날 것 같아. 이번엔 마을 아이들에게서 직접 답장이 왔어요. 디파 언니, 우리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스피치 대회 당일이 됐어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였거든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참가자들이 20명이나 됐는데 다들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5번 디파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니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파르카 마을에서 온 디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간병사가 되려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전 간병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떨림이 사라졌어요. 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무서웠죠. 낯선 곳에서 아픈 몸으로 혼자 있으니까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 치료해줬어요. 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거든요. 객석에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간병은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보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제 심장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아프고 벅차도 계속 뛰고 싶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언어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결과 발표 시간이었어요. 2등, 네팔 디파씨. 2등이라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심사위원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디파씨 발표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네팔에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2등 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어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이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디파 씨 고향 마을 초등학교에 디파 한국어방이 정식으로 개설됐대요. 정말요? 네,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받았어요. 네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여기서 한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밤에 기숙사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디파, 너는 이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로 변화를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연수가 끝나면 진짜 간병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겠다고요. 창밖으로 대전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았습니다. 고마워 한국아. 고마워 한국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연수 마지막 주였어요. 8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디파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코이카에서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채용 제의가 왔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요? 정말 저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디파 씨 스피치를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네팔에 전화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이니? 우리 디파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소 판보람이 있구나. 그 말에 저도 울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행 전날 교육원 뒷마당에 나갔어요. 그곳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했거든요. 삽으로 땅을 파면서 생각했어요. 8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늘이 필요할 때 내가 되어줄래. 그 나무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가져온 것보다 가져갈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책도 많고 추억도 많고요. 바트 채책이 와서 말했어요. 디파, 나도 인정할게. 너는 정말 대단해. 고마워, 바트 채책. 처음엔 너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알겠어. 내가 옳았어. 마지막 밤이었어요. 네팔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곧 한국어 배우러 갈 거야. 마을 아이들이 말했어요. 디파 한국어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언니가 만든 길을 따라갈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길이라니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는 부산에서 더 열심히 일할게. 이장님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디파야,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매주 너와 함께하는 화상 한국어 교실을 열 거야. 정말요? 응, 내가 부산에서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줄 수 있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안녕, 대전아. 고마웠어. 부산으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곳에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BTS의 봄날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가사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네팔이 보고 싶기도 하고 대전도 그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부산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디파 씨 환영해요.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네팔 산에서 태어난 제가 이제 한국 바다를 보고 있다니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두 사랑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한국어로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간병사로서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한국어로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삶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